K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미진 시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정미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가정에서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기존 돌봄 제공자가 입원이나 야근, 출장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게 제공이 되는 단기보호 사업과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제가 생활에서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한번 준비하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간이 없어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이 되는 경우 단기보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보호 사업 내용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주야간보호센터 내에서 보호하여 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형태가 있고, 가정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휴가를 일정 기간 갈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기존의 치매 가족 휴가제를 확대하여 모든 중증 수급자에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혜택을 통해 가족들이 일시적인 휴식이나 휴가를 취하면서도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기보호 사업은 일시적으로 이 수급자가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이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돌봄 제공자의 휴가나 또 긴급하게 이 단기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살던 곳에서의 그 떠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시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어 정서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이 오전 시간에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돌보고 또 저녁 시간에는 가정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돌봄은 어르신 건강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돌봄 찬스로 단기 보호 사업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서 장기 요양 어르신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보통은 오후 5시 이후부터 저녁 식사를 드시게 하고 일정 시간 후 복용약을 챙겨드리고 양치를 해드립니다. TV도 보고 포만감에 따라 간식도 제공하고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저녁 시간을 함께 합니다. 취침 시간에는 대소변을 관리해드린 후 잠옷을 입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세면과 양치, 머리 손질을 해드리고 조반을 준비하여 드리고 필요한 복용량을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입소 전까지 대략 16시간 정도 밀착 돌봄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주간보호센터 내 단기보호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가족 돌봄이 없을 때 시설에서 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낮 동안에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상 돌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처음 시설에 입소하는 보호자와 또 어르신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집에서만 계시다가 가족과 분리가 되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내신다 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일상이 궁금한 것은 보호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입소하신 단기보호 어르신들은 오전 프로그램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 시 위생관리와 식사 도움 등을 드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힘내 체조를 포함해 신체 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동작 훈련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송령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하루를 채워드립니다. 말보다는 직접 방문하시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는 필수입니다.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의 꼭 필요한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이 참 좋네요. 따뜻합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무거운 어깨에 좀 힘을 덜어주겠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가족 구성원이 위기가 오기 전에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장기 요양기관이 있다면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좀 요청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최고의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어머니를 돌보던 6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1월 대구에서는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10년 넘게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들은 치매 환자의 간병을 가족이 떠안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은 하루 24시간 치매 어르신을 돌봐야 하기에 독박 돌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독박 돌봄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모실만 한데 좀 더 힘내보자 하면서 버티다 결국은 극단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국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 치매라는 질환은 더욱더 그 느낌이 크게 다가옵니다. 예, 완치는 어렵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단기보 이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 듯 합니다. 이에 죄악안보 내 단기보호 시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듯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전라지역본부 요양운용부 배정윤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1에서 5등급 수급자분들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기간은 단기보호는 월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뭘까요? 가족 등 보호자가 병원 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 이사나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입소시설에 준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치매가족 수교제는 중증 수급자, 그러니까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3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해당이 되고요.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월한도에게 관계없이 1년에 10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 2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동일 기간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요. 연간 2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일 방문 요양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종일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또는 방문 요양과 주 야간 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보호 사업 이용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제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이용하게 될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올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2024년 기준 1일 이용 시 57,110원에서 70,500원 급여 비용이 발생이 되며 일반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급여 비용에서 15%인 8,567원,
10,575원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2시간 종일 방문 요양을 사용했을 경우 어르신 부담금은 14,127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비용이 30%, 근로자의 날은 비용이 50% 가산금이 측정이 되고요. 이 전년도 비용과 비교해보니 점차적으로 인상되는 듯하니 꼼꼼히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감경 대상자는 유계소 9%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보호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네, 단기보호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복지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특별한 요구사항 등을 미리 전달하고 서비스 내용, 일정 비용 등을 상세히 알아본 후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제출하며 신청 과정에서 입소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전라지역본부 배정주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에서 5등급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필수 서류를 수령해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찾아야 하는데요. 실거주진의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 기관 현황을 통해 장기요양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주지 외 타지역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때는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그리고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을 선택하셨다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상담과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1577-1000번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577의 1000번. 네, 꼭 기억해야 할 번호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좋은 주제 오늘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